자, 우리 이제 드디어 자기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학에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벡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벡터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뭐 아주 90년도 80년도에는 스칼라가 뭐냐 벡터가 뭐냐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자체가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요. 스칼라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에 크기만 보는 게 스칼라야. 크기만. 그러니까 방향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벡터라는 건요. 크기와 뭐를 보는 거야? 방향을 같이 보는 게 바로 뭐라고요? 벡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스칼라라고 하는 건요. 온도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향. 여러분 봐봐요. 길이도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에 이게 방향은 없는 거야. 그냥 그 차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뭐 스칼라가 되는 거야. 질량.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차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기본 이론 할 때 그때 차를 보는 게 바로 뭐라 했죠? 전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자위랑 같은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를 보고 이러는 게 바로 뭐가 된다고? 우리가 스칼라. 크기만 보는 거야. 물론 이거 외에도 에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뭐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공부해 두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스칼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 벡터라는 건 뭐예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거야. 방향이. 그러니까 방향이 존재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힘, 그리고 속도. 어디서 어디로 속도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전위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전개.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전하체가 저쪽 방향으로 미는 방향. 그쵸? 또는 끌어당기는 방향.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 존재하는 게 전개. 그러면 이거랑 같은 게 뭐야? 자개. 즉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냐,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냐. 됐어요? 이렇게 방향에 존재하는 게 바로 뭐야? 벡터죠.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있다면 여기는 토크가 있겠죠. 회전력.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스칼라와 벡터의 구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벡터야. 자기학은요. 방향이 꼭 존재하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향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벡터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기호는 어떤 걸 쓸까요? 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 벡터다. 그러면 A에다가 도트를 찍으면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A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도 벡터고요. A에다가 한쪽을 까맣게 칠해도 벡터인 거고 A에다가 이렇게 이쪽 편을 까맣게 칠해도 벡터예요. 결론은 무슨 말일까? 벡터에 대한 기호 표기는요. 내가 우리 목차에다가 색인에다가 나는 앞으로 이거를 벡터라고 칭하겠다라고 내가 표현을 해놓으면 그게 벡터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도 이런 것도 벡터고 이런 것도 벡터고 이런 것도 벡터야. 됐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쓰기 제일 편한 게 도트 찍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위에다가 도트를 찍으면 그걸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약속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벡터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종류가 있는데, 그쵸? 벡터를 표현하는 종류가 그때 우리가 종류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평면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평면 좌표계가 뭐야?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뭐야? 2D의 개념이야. 2D.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회로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거는 주로 어디? 회로에서 많이 쓰는 거야. 뭐? 우리가 실수, 허수 이러는 거. 다시 해서 X축, Y축 이렇게 표현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크기가 3개다. 여기에 만약에 크기가 4개다.
됐어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향하는 방향은 둘의 합성 벡터는 이쪽 Z를 하고 얘의 크기는 우리가 뭐로 하는 거야?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죠?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빗변이 크기가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Z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루트 어떻게 돼요? 밑변의 자승 플러스 높이의 자승.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뭐야? 회로야.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회로가 어려워? 자기하기 어려워? 그러면 자기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자기하기 왜 어려워? 라고 하면 드디어 얘가 되기 때문이야. 뭐? 직각좌표계. 얘는 뭐냐면요. 드디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3D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얘는 평면에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공간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학이라는 자궤도, 전궤도, 다시 해서 전궤도 어떤 전하가 꽉 뭉쳐있다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쪽 방향으로. 그럼 얘는 2D로 표현할 수 있어? 없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얘는 2D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3D의 방향으로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X축, Y축, Z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죠. 얘네들의 X축 방향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1, 2, 3인데 이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단위라는 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겠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몇 배. 왜냐면 공간적이니까 우리는 1m. 그럼 이걸 1m마다 자를 수 없고 1cm, 1cm로 자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를 기준 1로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몇 배냐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다 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는 I 벡터라고 하고요. 이게 단위가 뭐야? 1이야 1.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에 대한 1의 기준을 잡았을 때 X축으로 몇 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Y축에 대한 단위에 대한 벡터를 우리는 J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2, 3, 4 이런 크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크기는. 이 단위에 대해서 몇 배. 됐어요? 그러면 Z축에 대한 단위가 우리가 뭐야? IJK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얘도 여기에 대해서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서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X축으로 단위 벡터에 대해서 몇 배, 뭐 Z, Y축으로부터 뭐 J라는 단위 벡터의 몇 배라는 식으로 크기와 방향을 합성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제를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그러면 이거를 지나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통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원통 이렇게 원통으로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둘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얘는 R 파이 똑같아요. 이렇게 됐어? R 파이 Z라고 표현을 해서 나오는 원통좌표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표현을 보는 게 아니다. 즉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이거 나오는 거는 제가 뭐 사실 안 푸는데 뭐 인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푸는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하지 마세요. 보지도 마. 됐죠? 제가 풀이하는 해드리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통좌표계는 제외하고 됐어요? 물론 이걸 지나도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 구. 이건 원통. 이걸 지나면 뭐가 있어? 구. 됐어요? 그러한 좌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회로 여기까지도 힘들었어. 근데 이걸 하나 더다가 직각
직각좌표계만 들어가도 머리가 아파. 근데 이걸 원토까지 간다는 거는 나한테 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 어디까지 나오니까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략하셔도 된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뭐를 하느냐? 이 벡터에 뭐요? 우리가 벡터의 표현이라고 했잖아. 기호, 종류. 그러면 얘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 거야, 벡터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크기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를 A 벡터라고 한다면, 됐죠? 이 A 벡터는 I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즉 X축에 대한 I 방향 단위 벡터에 대해서 이 A라는 벡터가 X축에 얼마의 크기를 갖는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뭐 Y축에 대한 J 단위 방향 벡터에 대해서 Y 방향에 얼마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K에 대한, 됐죠? 단위 방향 벡터에 대해서 크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예제를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제를.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어떤 A 벡터가 있대요. 그러면 얘는 I 단위 방향 벡터에 대해서 몇 배? 3배의 크기를 갖고 있고, 다시 얘기해서 J라는 단위 방향 벡터에 대해서, 됐죠? 얘가 4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 4배, K에 대해서 뭐 5배에 대한 크기를 갖고 있는 A 벡터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직각좌표계로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됐죠?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얘는 A 벡터는 I라는 단위 벡터에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3배가 되는 거고, 됐죠? Y 방향은 J라는 단위 벡터에 대해서 몇 배를 갖는다는 얘기야? 4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4칸. 얘는 그러면 몇 칸? 5칸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뭐요? 합성 벡터는 얘와 얘를 만나는 합성이 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거와 이 Z축에 대한 또 합이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그래서 이때 얘와 얘의 합이 요게 A 벡터가 되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얘기예요. 잘 봐봐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랑 같은 거란 얘기야. 그림 보이시죠? 요 면적으로 뭐요? 직사각형의 모양을 만들고 대각선으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그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가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어떻게 그리는지? 요거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A 벡터의 크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일단 잘은 나오지 않지만 뭐요? A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표현이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한번 우리가 공식 한번 유도해 볼까요? 지금 요 밑면만 봐봐. 밑면만 보면 얘가 지금 높이고 얘가 밑면이라면 요거는 지금 정사각형의 빗변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 3. 얘가 4.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빗변은 어떻게 구해? 루트 3의 자승 플러스 뭐요? 4의 그러니까 공식으로 일단 먼저 쓸게요. 그러면 공식으로 쓰면 얘가 어떻게 돼요? 루트 AX의 자승의 AY의 자승. 크기만 보는 거니까 방향이 아니야. 방향이 아니야. 이거가 노란색이야. 그러면 이때 노란색과 요거 봐봐요. 요렇게만 본다면 얘도 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사각형의 빗변을 보는 거잖아요. 얘도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A 벡터라는 거는 이 빗변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 A에 대한 크기가 얘잖아. 얘가 뭐라고? A야. 그러면 B가 Z잖아. 그러니까 이때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뭐 A, Z의 자승에 루트를 씌우고 요것도 자승이 되겠지. 왜? A 자승, B 자승에 루트 씌우면 빗변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 봐봐요. 요 자승이니까 요 루트 있어 없어? 없죠. 자승을 했으니까 요 루트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최종 공식이 어떻게 돼? 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유도하려고 한 거고 여러분들 이거 갖지 마. 우리가 평면 좌표가 됐든 직각 좌표가 됐든 무조건 이렇게 빗변에 대한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AX의 자승 플러스 AY의 자승 플러스 AZ의 자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제를 풀어보면 만약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크기는 하고 나왔다고 쳐봅시다. 크기는. 그 얘 어떻게 된다고? 루트 3의 자승, 4의 자승, 5의 자승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를 두들기면 7.07이 나오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만 계산하면 50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 루트 50 이렇게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A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뭐를 구하라고 나온다고?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단위 벡터를 구하는 공식은요. 크기분의 벡터가 단위 벡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크기가 지금 크기가 얼마나 나왔죠? 루트 50이 크기인 거야. 루트 50이 크기라고. 그러면 이때 벡터는 얘가 벡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3i 플러스 4j 플러스 5k가 단위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단위 벡터를 좀 분리해서 나누면 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루트 50에 3i 플러스 루트 50에 4j 플러스 루트 50에 5k가 뭐가 된다고? 단위 벡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단위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나올 때야. 뭐를 물어보라고? 크기. 그러면 크기는 뭐라 했어? 무조건. 방향은 존재하지 않고 얘네들에 대한 상수만 얼마? 루트 50에 3의 자승, 루트 50에 4의 자승, 루트 50에 5의 자승 이렇게 나오는 게 단위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고마운 얘기한다면요. 시험 문제에 의외로 얘 물어보는 문제가 많거든요. 뭘 물어본다고? 단위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고마운 게 뭐냐면 얘가 단위잖아. 단위는 뭐예요? 1이야.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다 계산을 하면 무조건 얘는 답이 1이야. 됐어요? 이게 무조건 얼마라고? 1이야. 그러니까
단위 벡터의 크기는 그러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얼마라고? 1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게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A 벡터에 대한 크기는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방향이 존재하는 거야. 방향이. 근데 그거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방향은 있어 없어? 없고 크기만 나오지. 근데 단위니까 무조건 얼마? 크기는 1인 거야. 고맙죠. 그래서 자기에게서 모르겠으면 답을 0 아니면 1 찍어주면 돼. 모르겠으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우리가 드디어 배워야 될 게 바로 뭐야? 벡터의 사칙 연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죠. 벡터의 가감. 가라는 건 뭐야? 덧셈. 감이라는 건 뺄셈. 그럼 우리 이거 다 해보지 마시고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뭐 덧셈만 할까요? 덧셈만? 가만 해볼게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A 벡터가 있대요. A 벡터가. 얘가 어떻다고요? 3i. 예제로 할게요. 플러스 4j 플러스 5k가 있대요. 근데 B 벡터가 있대. B 벡터. 다른 벡터. 얘가 우리가 2i 마이너스 2j 플러스 3k. 만약에 이렇게 떠쳐봅시다. 그럼 이때 시험 문제에서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크기는. 그러니까 합은.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3i 플러스 4j 플러스 이거 우리 감으로 해볼까요? 감? 왜냐면 그래야지 조금 더 뭔가 하나 더 바뀌니까. 그 다음에 5k에서 이 값에 B 벡터 2i 마이너스 2j 플러스 3k를 됐어요?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풀면 3i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i 왜? 같은 방향끼리 더해주고 빼주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플러스 4j 그러면 얘가 뭐가 돼? 플러스 얼마? 2j 플러스 5k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i끼리만 계산하면 얘가 어떻게 돼? i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6j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게 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에 대한 크기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크기는 돼요? 그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1의 자승에 6의 자승에 2의 자승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를 많이 써서 이 값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일단 킬 줄 아실 거고 그러면 키고 자 제가 이걸 왜 하느냐면 요거 루트인데 이 루트 안에 이게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진짜 그대로 루트 한 번만 치고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킨 다음에 요 계산기의 이쪽 오른쪽에 위쪽 까만색 뽑아보면 요렇게 루트 네모난 거 요렇게 돼 있죠. 요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누르면 계산기의 루트 요렇게 표현될 거야. 됐죠? 그러면 이때 얘는 1의 자승은 1인 건 알잖아. 그러면 1 눌러주고 그 다음에 봐봐요. 플러스를 바로 눌러주면 이 루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진다고 얘는. 밖으로 빼지 않는다면 얘는 그대로 늘어지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6 누르고 이때 얘는 자승이니까 계산기 가운데 위쪽 봐보면 x의 자승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6의 자승이 붙어. 그러면 이때 바로 여기가 깜빡거린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또 플러스 2의 자승 이렇게 눌러주고 는치면 얘가 얼마나요? 루트 41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A와 B 벡터의 감에 대한
뭐 크기가 나온 거야. 됐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봐보면 얘가 원래 얼마? 3인데 2를 빼주니까 됐어요? 얘는 1이 되는 거고 2를 빼줬으니까 1이 되는 거고 얘는 원래 얼마요? 얘는 원래는 4였는데 거기다 2를 더 더해줬으니까 얘는 6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원래는 얼마였어요? 5였는데 거기다 3을 빼주니까 얼마 돼요?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합성되는 벡터에 됐어요? 합성되는 벡터의 크기는 얘가 된다. 여기죠. 얘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됐죠? 이게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Z 벡터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의 크기가 얼마 된다는 거야? 루트 41이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단위 벡터는 이렇게 나오면 지금 배웠잖아. 그냥 이 값 루트 41에 얘가 얼마라고요? 1이니까 I 플러스 루트 41에 뭐요? 얼마 됩니까? 6의 J 플러스 루트 41에 얼마? 2의 K. 이게 단위 벡터야. 그럼 이때 단위 벡터에 뭐를 구하라고? 크기는 만약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계산기 한번 써보자고요. 계산기 쓰면 얘 어떻게 돼? 루트 치고 루트 41의 1의 자승 플러스 루트 41의 6의 자승 플러스 루트 41의 2의 자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계산기로 쳐보면 계산기로 치면 여러분들 루트 치고 잘 봐봐요. 말 하는 대로 쳐요. 루트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로 열고 분수 누르고 그 다음에 1 누르고 커서 아래로 내려서 루트 치고 41을 누르고 옆으로 2번 눌러야 돼. 옆으로 2번 눌러야지 가로를 닫을 수가 있어. 그러면 닫은 상태에서 X의 자승을 눌러줘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 누르고 가로 열고 분수 누르고 6이죠. 6을 쳐주고 밑에다가 얼마요? 루트 41을 눌러주고 옆으로 2번 빼서 가로 닫아주고 X의 자승 눌러주고 더해줘서 가로 열고 분수 누르고 2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루트 41을 누르고 옆으로 2번 빼주고 가로 닫고 자승 누르고 는 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가 나와요? 1. 됐죠? 그러니까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 이렇게 풀어도 1이고 이렇게 풀어도 1이고 단위 벡터의 크기는 무조건 얼마다? 1이다. 됐어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감을 한번 보시고요. 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벡터의 2편에서 제일 중요한 곱과 미분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